뉴스 스크립트,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문명 말살이라는 극단적인 위협을 가했다가 긴급 휴전으로 선회한 행보를 두고 과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의 이 전략이 과연 지금도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시절부터 그리고 이번 이란과의 갈등에서도 미치광이 이론을 구사했지만 닉슨 시절보다 지금은 이 전략의 효력이 현저히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치광이 이론이란 협상 상대에게 자신을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인물로 인식시켜 상대방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닉슨 행정부 시절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닉슨은 북베트남과의 협상에서 내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실제로 구소련 측에 자신이 다소 미쳤고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흘리도록 지시했으며 키신저에게는 베트남을 핵무기로 박살내겠다는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과의 갈등에서 퍼부었던 반인륜적인 위험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엘즈 이란 담당 국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분쟁에서 명확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자 비판론자들이 흠집낼 수 없는 승리 서사를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한 수를 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극단적인 위협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동시에 지상군 투입이라는 최악의 선택지를 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닉슨 전 대통령이 1982년부터 11년간 서신 교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가 먼저 편지를 보냈고 닉슨은 이에 대해 무료로 조언하겠다고 답하며 정치, 외교 전반에 걸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닉슨은 1987년 트럼프에게 결심만 한다면 당선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닉슨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을 짚었습니다. 닉슨은 위협을 비공개 채널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설령 물러서더라도 체면 손상이 크지 않았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을 끝장내겠다는 발언은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발언의 실행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며 조건부 휴전 이후에도 이러한 압박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허풍은 밀실에서 떨어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정학적 맥락 또한 다릅니다. 20세기 중반 베트남은 세계 경제의 변방이었지만 21세기 이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주간의 갈등만으로도 반세기 만에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었으며 미치광 이식 확전은 유가 급등을 넘어 석유 공급망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미국 내 이란전 지지율은 30%대에 불과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재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여론을 읽을 줄 안다며 북베트남이 미국 내 반전 여론을 파고들었듯이 이란 역시 유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디언은 닉슨 전 대통령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제시했습니다. 광인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던 닉슨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그 이미지에 갇혀버렸고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5만 8천여 명 중 2만 명 이상이 닉슨 임기 중에 발생했으며 평화협정 체결 2년 후 4.20이 함락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신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같은 카드를 반복할 경우 신뢰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광인을 연기하는 것과 실제 광인이 되는 것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클로징 멘트. 지금까지 이란과의 긴장 국면 속에서 소환된 미치광이 이론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